선생님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튀어나왔어.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강의가 아닌 시험 전주 마지막 대비 최종 오답 노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우리 공부해 볼 건데, 자, 노트 한 권 펴시고 준비해 주세요. 가볼까요? 자, 먼저 준비물은 노트 한 권. 근데 이게 개념 오답이나 복습 오답은 시험 기간 이후 7월 초에 선생님이 다시 방송으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시험 전주, 뭐 2주 전에 하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시험 직전 주에 친구들이 시험 대비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나 자주 틀렸던 문제를 오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 막 대단한 노트 이런 거 준비할 필요 없고요. 그냥 막 노트 한 권, 그리고 뭐 어차피 선생님이 써야 되니까 볼펜, 뭐 형광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 인덱스 라벨링 하는 거 있죠? 요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서 너희들이 틀리지 말아야 할 걸 틀리지만 않으면 중학생은 90점 넘고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거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등급지 반드시 1등급이 나올 거예요. 맞을 문제만 반드시 맞는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지막 주에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리고 풀었던 문제집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내가 계속 풀어서 체화시켜야 될 문제들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최소 뭐 중학생은 4주 정도 했을 거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길면 6주, 뭐 기본이 6주잖아. 그치? 자, 그 정도 했을 때 내가 풀었던 문제집들 혹은 프린트들,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보조 프린트가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한 학습지 같은 경우 있을 텐데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계산 틀린 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계산 너무 간단하게 틀린 거라든지. 근데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2번, 3번 이상 반복했던 문제들은 우선 다 선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먼저 노트를 피시고요. 중요한 건 첫 번째가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을 막 정말 선행 나가듯이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개념을 단원별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맨 앞쪽에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라든지 중요한 거, 아니면 익숙하게 나오지 않는 공식들, 개념들을 쓰세요. 그런 다음 얘는 항상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읽거나 써보거나, 공식은 시험 전에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니까 개념은 꼭 체크해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뭐 물론 나는 완벽해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이 끝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을 예를 들어서 합니다. 내가 2차 방정식 풀이하고 그 다음 2차 방정식 활용을 했을 때, 자, 요 라벨에다가 뭐 2차 방정식 활용이라고 해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활용에 대한 문제들, 내가 자꾸 틀렸던 문제들을 모아서 오답 노트를 진행할 건데, 선생님이 하나를 갖고 왔어. 근데 문제를 잘라 붙여도 됩니다. 그건 요 정도에다가 문제를 잘라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한번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 중근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가질 때 m 곱하기 n의 값은 mn은 상수이다. 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도와주셔도 돼요. 도와주셔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는 문제를 쓰면서 문제에 뭔가 읽는 습관이라든지 이걸 교정하겠다라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조건 적으면서 본인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답 노트에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왜 오답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선 중근이 중요하잖아. 아, 중근이면 같은 근인 건 누구나 알죠? 같은 근인 건 누구나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근이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중학교는 같은 페이지에 해서 뭐 포스트잇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가리고 문제를 나중에 반복해서 풀 수 있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뒷장에 해주세요. 왜냐면 문제를 매번 쓸 수가 없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답 노트를 했어. 근데 오답 노트를 했는데 내가 한 번만에 완성할 문제를 여기다가 쓰진 않겠죠. 어떻게 돼? 여러 번 내가 최소한 3번 이상은 확인해야 될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매번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아래다가 풀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풀이를 보고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뒷장에 풀이를 써주시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아, 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 칸에 들어가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정도 선에서 풀이를 쓰시고요. 문제를 뭐 여러 번 풀 거 아니겠습니까? 한 2번, 3번 이상 풀 거예요. 그랬을 때 풀이할 때는 연습장에 풀이를 하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가리세요. 포스트잇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반복하기도 쉽고 확인하기도 쉽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의 킥이 중근 같아. 중근일 때는
형태가 완전 제곱식 꼴로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한 이유를 꼭 반드시 쓰셔서 이거는 실수, 노, 뭐 시험 시간에 확인하기, 뭐 자기만의 뭔가 코멘트가 있겠죠. 그럼 나는 중근을 할 때 식의 꼴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꼭 알아야 해 라고 하는 자기만의 코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근 완전 제곱식 꼴이라고 했어.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중근으로 가지으니 식의 꼴은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0. 아하, 최고차항 개수 체크. 선생님 글씨가 좀 그래요. 최고차항의 개수 체크, 최고차항 2. 그래서 앞에다 2를 꼭 곱해주기. 여기가 풀이의 완성이 되겠죠. 이것만 알면 전개는 너무 쉬우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핵심이 되는 이 문제의 내용을 쓰시고요. 그리고 내가 왜 틀렸는지, 나 이거 실수했어. 그러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이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오답 노트를 한 날짜를 써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21일이다. 6월 20일에 난 이걸 만들었어. 그럼 내가 복습해야 될 날을 쓰세요. 그런 다음에 계획적으로 하고, 그럼 완성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6월 22일 날 보고 6월 한 25일 날 한번 볼 거야 라고 하면 이때 채점을 여기다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맞았어. 오케이. 근데 이때는 조금 뭔가가 미비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부분에서 버퍼링이 있었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겠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걸 해서 직전이라고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횟수를 체크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퍼펙트하게 맞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지만요. 만약에 버퍼링이 있는 경우는 그 이유를 써주세요. 여기에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 그러면 시험 직전에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원별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단원별. 근데 이거는 굳이 고등학생이 아닌 이상은 소장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장 가치가 내가 이걸 꼭 보관해야 되거나 뭐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해서 노트가 소중해. 그럼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중등 시험에서는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노트나 상관이 없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들이 모아지고 그 다음 뭐 함수에 대한 문제들이 모아지겠죠. 그리고 뭐 중요한 문제 조금 하고 싶으면 시험 직전에는 수학은 이 노트와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 정도만 보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할 때 선생님이 영상에서 강조하듯이 시험 이제 뭐 5일 전, 일주일 전 됐으면 아는 거를, 물론 공부가 늦어진 친구, 너무 늦어서 놓친 친구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공부가 이미 되었어. 어느 정도 되었고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랬을 때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채워야 될 거,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문제는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드는 그 학습량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직전에 할 때는요, 문제별로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는 내가 도무지 뭔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여러 번 해도 자꾸 실수가 나. 그럼 매일 하세요. 그럼 매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횟수하고 그리고 횟수, 내가 어떻게 이걸 복습하고 완성할 건지와 그리고 내가 왜 실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다가 예를 들어 중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크게 별표 쳐서 나는 이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리고 시험 바로 직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 쓰고 여기고요. 문제를 풀 때는요, 오답 노트에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얘를 가리십니다. 이렇게 가려요. 가리고 연습장 있을 거 아니에요. 연습장에다 풀고 내 풀이와 얘가 맞는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복습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고등학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심화서의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소장 가치가 있죠. 1학년 학생들. 그 2학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물론 뭐 메모리 카드라고 하나요? 자, 고리로 되어 있는 A5 용지의 그 카드도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알려줬거든. 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가 길면 그게 작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다이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문구점 뭐 사마문구 되게 많죠. 그럼 문구점 가면 이렇게 투명으로 된 악보 파일이라든지 뭔가 뭐 클리어 파일인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노트나 반드시 앞에는 문제, 뒤에는 풀입니다.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하나하나 단원별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블랙라벨 3단계 스텝 3에서 틀렸다. 그러면 나중에도 볼 가치가 있는 문제죠. 그러면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나 뭐 수열? 뭐 고2 같은 경우는 나 수열에서 틀렸어. 뭐 예를 들어서 나 아니면 기납적정에서 틀렸어. 아니면 시그마에서 틀렸어. 단원별로 있겠죠. 그럼 그 단원별로 뭐 책을 이런 걸 만들던가 아니면 뭐 인덱스로 구분을 하던가 해서 앞에는 문제 그리고 뒤에는 풀이를 쓰세요. 그런 다음에 요것만 들고 다니면 내가 시험 직전에
복습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학생은 보강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아무 노트나 상관이 없다. 근데 왜 이 습관이 중요하냐? 물론 등급이 나뉘어지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고요. 중학교는 보통 친구들이 어렵게 나오면 좀 싫고 쉽게 나오는 경향도 많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크게 문제 양에 집중하지 오답 노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답 노트를 그러니까 오답 노트가 복습이란 말이야. 근데 의미 있는 복습을 하는 습관이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습관을 중학교 시험 대비를 통해서 누적을 하게 해가세요. 근데 이거는 수학만이 아니고 모든 전 과목에 포함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 좋은 습관, 좋은 공부 방법, 그리고 나한테 맞는 복습 패턴을 찾는 게 시험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고등학교 현역 친구들도 지금부터 복습하는 거. 꼼꼼한 사람만이 오답 노트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꼼꼼한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채워야 될 내용이 뭔지 그거를 체크하는 친구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성적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